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이 됐죠. 95세 고령입니다만 구속이 됐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교인들을 강제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합수본이 지금 특정한 게 6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만희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연결성 아니겠습니까? 2022년 대선이 무효가 되느냐, 대선 경선. 그렇죠. 네. 그 당내의 경선이죠. 그렇죠. 윤석열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 홍준표를 꺾고 당선된 대선 경선이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심오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차용해서 와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원에게 1인 1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저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 여기서 나와서 저번에 그 전문가분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이 조금 동일한 개념은 아닐 수 있다. 그 정당의 목적 같은 경우는 수권, 이긴 반면에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룰이 결정되는 순간 이미 이번 전당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이후의 수사 방향 관련해서 수사가 되려면 불러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을 위치에 있었던 모두들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여기도 지금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약 102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 이건 계속해서 의심은 있었던 것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민주당에도 약간 순소리를 했던 게 특검이 말로 만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그 정치랑 종교가 유착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과 인원의 그 한계 없이 다 발본색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에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해산 사유에 꼭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에도 어느 정도 하나의 빌드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좀 공론장에서 좀 극단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퇴장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정말 확인해야죠.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게, 민주당에도 만약에 10만 명이 들어왔다. 이건 사실관계는 아닙니다만 2022년 대선 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이제까지와 다른 순서가 뒤바뀌는 현상이 그렇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었잖아요. 당시 있었죠. 그때도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숫자만 많아지고 동원 대상처럼 많이 참여한다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당의 차이지만 국가는 타이성이에요. 나는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기 싫은 국민 하기 싫고 말고 없어. 국민이야. 생리적 권리죠. 근데 정당은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 되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국방 교육 있잖아. 국방의 의무, 직업 선택 그 자유고 참여권 투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비만 내는 게 아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당원들에게 수많은 의무와 그리고 또 권리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보수는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안 해도 돼요. 진보는 없는 것을 상상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안 하면 진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때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독일의 정당 같은 경우는 권리가 있는 대신에 엄청나게 당원이 되기 어렵다. 당원 되기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당원증 있으면 엄청 자랑스럽게 나 3인당 당원이야.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천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 모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좀 통일교 얘기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일본 통일교가 실제로 법원에서 이제 해산 명령까지 받는 상황들을 이제 최근 보도로도 보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민주당이라고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30년 전에 쓴 독일 사회민주당 책이 얄팍하게 있어요. 정말 잘 썼습니다. 네. 3인당. 예, 독일 사회민주당 관련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모르시고요? 독일 사회민주당. 제목이? 예. 독일 사회민주당.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 책이. 저희 집에 한 몇 권 있는데. 몇 권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그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하시면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적이 어디입니까, 후보자님? 저는 대한민국에는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단히 들어가서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건 북침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예? 부분에 뭐야? 대해서. 죄송합니다. 남침입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네, 죄송합니다. 이건 네,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네요. 오늘 순국 선열과 호국영. 자, 아니 근데 그거 왜 이야기하면 안 돼? 하면 그러니까 되지. 해. 북한이 주적이야. 주적이야, 맞아요. 그리고 국내 한국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주적은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아니 김성교부터 물어보자. 김성교 여기 김성교 씨, 윤석열 장모한테 특혜 줬어 안 줬어? 예 아니로 대답해. 줬어 안 줬어? 그렇지. 양평 고속도로 땅 때 특혜 줬어 안 줬어? 양평 땅 어떻게 했어? 윤석열 장모한테. 예.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저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 알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스칼라피노, 이정식 이른바 이제 미국 역사학계의 수정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이 쓰는 이제 남침 유도설 또는 그 내전설 이런 이 썰들이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에서 많이 읽혔어요. 예. 이게 이제 수정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소설이에요. 왜 소설인가 하면은 소련이 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이 전략 문서가 30년인가 50년 지나면 다 공개가 됐죠. 공개된 그 사실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남침이 맞고 북한이 소련과 공모해서 남침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다 기록으로 있는 거니까요. 네, 기록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 안 하는 운동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들이 뭐 조금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남침한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한성석 총리 예정적 후보자가 그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북한이 쳐들어왔다라는 생각으로 북침 남침에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뭐 기준으로는 저희가 뭐 장난으로 많이 요거 했을 때 그거가 똥침. 예. 그러면 손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데 이거 좀 헷갈리긴 예, 헷갈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똥침으로. 주적이 수준 있네요. 예.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사실 선거 때도 되게 이슈가 되는데 북방백서에 지금까지 있었다가 박근혜 정권 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적을 고정적으로 갖는 거 뭐 필요하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들이 모두 적이다라는 한성석 총리 후보자의 대답이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질문이 왜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하면 꼭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치했어. 그
김문수가 맨날 주사파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그 80년대 사고 똑같이 80년대 수준으로 사고를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줘야 돼요. 저처럼 해가지고. 아니 지들은 내란숙에 윤석열 맞습니까 해도 대답 못해요. 뭐 그건 내란에 물어야 되겠다, 대해서는 뭐 좀 봐야 되고 내란숙에 맞냐고 윤석열 내란숙에 맞냐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던 거 맞냐고 V1이었던 거 맞냐고 제로 V 제로 제로든 원이든 오늘 그것도 모침부터 대답 시작해갖고 똥침? 고품격입니다. 예. 자, 한상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지나고 나면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는 이제 국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건 뭐 의석수로 보면 그렇죠.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만약에 합니다만. 여기서 뭐 지금 우리 당내 갈등 때문에 뭐 이주는 안 해준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성수 총리의 이력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국내 굴지의 포털 네이버의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하면서도 이제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페이퍼 날라오고 이랬던 것들 막 그 절차 줄이고 소위 말해서 그냥 21세기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정부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바를 아는데 주정 얘기하고 남친 북친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차라리 그 부동산 얘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들은 조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입장에서 한성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냉철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비판할 거 비판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총리 인준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은 예. 이제 또 찬성을 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끝으로 인사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이걸 선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준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중앙위원회 구성해 보니까 그 정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출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들의 의견도 여기 들어갔다는 것일 텐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의사 출신인 건 압니다. 근데 이제 내란이라는 그 주요한 사건 이후에 보여왔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선출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일단 안 됐었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어제까지 나온 보도 보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 또 사과의 메시지도 내고는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생뚱맞다.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우리 김호준 총수님 비판하려면 이런 건 비판하세요. 저는 뭐 그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을 하면 네. 아마 중앙위원회 위원을 임명한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할 거고 그렇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3분의 2를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한 그 구조에서 나온 결정이고 지금까지 적십사자 이제 회장을 그 대통령이 거절한 적은 없더라고요, 인준을. 예.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무적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뭐 공공기관장 뭐 싹 다 봤을 때 뭐 한 명 한 명 따져봤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털면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다라고 비판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인준 여부를 떠나서 중앙위원회 선출 과정이 저는 어땠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예. 아무튼 선출이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제 30명인가 됐는데 20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선출이 됐는데 그걸 또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돼 하는 것도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도장 찍는 게 대통령 역할인데 그러니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뚱맞은 인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선출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갸우뚱한 면이 있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위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중앙위원회요? 적십자 중앙위원. 예. 공고를 하진 않고 임명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선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단위? 여기도 선출이요 중앙위원회? 선출 그럼 지금 회원에서 선출되나 보네. 적십자 회비 우리 다 내잖아요. 그럼 회원에서 선출되면 더 어렵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가운데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JYP 임세은 정구승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후 시간은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 모시고 중동 정세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